그럼 소장님 있잖아요. 아까 그 과학 물리대회 그리고 화학대회라고 중학 물리대회, 중학 네. 화학대회가 이제 기존의 과학 올림피아드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제가 주변에 이제 과학고 가는 친구들, 영재학교 가는 친구들 보면 기본적으로 KMO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게 물리 올림피아드나 화학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는 친구도 많아요. 예전에는 생물 올림피아드 했다고 하는데 그건 없어졌나요? 최근에 생물 올림피아드가 다시 부활해서 아, 이제 작년부터 막 생물 대회를 준비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준비는 만약에 내가 그 KMO보다 과학 올림피아드, 그러니까 물리 올림피아드, 소위 물올, 화올이라고 하잖아요. 화학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는 시기가 보통 중학교부터인가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험을 볼 수 있어서 네, 이제 수상을 목적으로 하려면 네, 중1 때는 연습 삼아 네, 경험 삼아 하고 중2 때 영재학교 가는 아이들은 중2 때 이제 수상을 해야 되고 과고 가는 아이들은 중3 때 네. 수상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아, 시험 하는데요. 보는 시기 때문에 그런가요? 수상을 해야 네, 그게 뭐 이제 가산점은 없는데 영재학교나 과고 갈 때 수상이 된 아이들이 약간의 도움이 되고 있어서 이게 공개적으로는 수상된 실적이 가산점을 주는 건 아닌데 이제 그런 명단들은 과고 영재학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수상한 내역들을 볼 수 있으니까 네. 거기서 관리를 하는 거죠. 영재학교나 과고도 좋은 학생을 뽑아야지 대학이나 그런 쪽으로 좋은 실적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물리대회나 화학대회, KMO 같은 것들을 이제 수상한 아이들을 잘 눈여겨보는 거죠. 그래서 한때 올림피아드가 폐지돼서 보는 학생들이 적어졌는데 이제는 과거 영재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제 준비하고 실제로 KMO보다 물리 올림피아드나 화학 올림피아드 쪽을 준비 많이 해서 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초등학부모님들은 아, 수학을 매진을 해야 아이가 좀 된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실제로 과학고등학교 나온 친구들이나 아니면 실제 다니고 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물리 올림피아드나 화학 올림피아드 쪽으로 준비를 해서 그런 결과를 육결을 만들어내는 학생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물리 올림피아드나 화학 올림피아드를 구체적으로 준비를 할 때 이게 과학이 네 개잖아요. 뭐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네 개인데 이 네 개를 보통 중학교까지는 전체 다 돌고 고등 과정도 전체 돌고 준비를 해야 돼요. 아니면 디테일하게 보면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은가요? 정상적으로 빠르게 시작하는 아이들은 네, 이제 중학교 과정을 다 하고 물화생지 1을 다 한 다음에 물을 준비하는 아이들은 물리 2, 예, 그 화학 올림피아드 준비하는 화학 2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네, 보통은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중학교부터 때부터 영역을 정해요. 어쨌든 시험을 봐야 되니까 고등 과정에 약간의 대학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다 올림피아드 대회라서 좀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초6 때 중등 과정이 아직 안 됐다라고 하면 초6 때 중학교 물리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리랑 화학. 아, 왜냐면 물리나 화학만 예, 선택해서 그래서 예. 중학교 물리를 딱 보고 그다음에 고등 물리원 물리2로 이렇게 진행해야 중1 때 시험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어차피 물화생들은 다 해야 돼요. 물화생들은 다 해야 되는데 모함까지는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예, 고등 물화생들은 다 해야 예. 과고나 영재학교 가는 아이들은 어쨌든 수업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그 과정들이 다 익혀지는 아이들이 와서 수업을 듣는 거기 때문에 진짜 교과서만 봐서 합격했어요 라고 하는 아이들은 과고 영재학교 가서 적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들이 다 적혀있지 않으면 그렇죠. 선행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라는 네. 말을 많이 듣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저도 실제로 아이를 가이드 하다 보면 이게 물리, 화학, 그다음 지구과학, 생물 이 영역이 너무 방대해요, 과학이. 네. 그래서 사실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교과서적인 기본적인 내용을 하도 아이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을 계속 뭐 곁다리로 책을 읽거나 거기에 부가적인 뭔가 활동을 하다 보면 진도가 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일단 교과 개념을 먼저 잡아주는 게 중요한가요? 네.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이 있어야 네. 다른 변인들이 추가될 때 그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속도에 관련돼만 얘기하고 중학교 올라가면 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가속도에 여러 가지 변인들이 있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보기 때문에 처음에 개념이 잘 안 잡히면 추가적인 변인들을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저 과학이 기본부터 수학처럼 네. 그거를 계속 연계해서 가져가는 과목이기 때문에 초등 과정에 대한 기본 개념, 중등 과정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하고 그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네. 좀 초등학교 2학년부터 근데 사실 2학년, 3학년 때 이제 저희 아이도 하는 걸 보면 일주일에 한두 시간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 분량이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다가 뭔가 우리 아이가 과거나 영재고로 가겠다 아니면 우리 아이가 뭐 화학이 좋아 물리가 좋아해서 올림피아드를 준비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 개념에 대한 부분들은 중학교 가기 전에 중등 과정에 대한 개념을 잡고 중학교에 가서 준비해야 된다 이런 네.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예. 여러분 그 과학도 해야 돼 이런 생각 좀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과학이 근데 어떻게 보면 수학이나 영어도 학문을 깊이 들어갈수록 어렵기 때문에 좀 준비된 아이들이 영재원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과학적인 진로를 잡았을 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